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죠. 핵심은 이런 거였었죠.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은 유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동훈은 저 구석탱이에 있다가 다시 끌어올려질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상 다 없던 일처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했지만 나오는 이야기가 의견을 듣는 것이지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왜 옛날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너는 검찰총장이고 나는 법무부 장관이야. 너는 수사를 지휘하는 거고 인사는 나한테 있다. 이걸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제가 됐던 장면이 하나 있었죠. 둘이 독대하는 장면. 예. 그 사진 한번 볼게요. 뭐 이거 갖고 또 뭐 까는 언론들이 있던데 우리 쩍벌남 우리 윤석열 총장과 저 자세를 갖고 뭐 비판한다고 하던데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자세를 갖고 비판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럴 수 있지. 자기 상급자잖아요. 예. 최소한 다리는 저렇게 벌리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 저러면 욕 처먹어. 근데 저거 이제 사진의 구도를 보고 우리가 좀 윤석열 총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왜? 특히나 이제 같은 비만인으로서 저런 몸으로 저런 소파에 앉으면 저 자세 말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가 내리 누르면 등은 뒤로 이게 제껴지고 다리는 벌어지는. 아니. 이거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은 대등한 관계에 맞는데 윤석열은 일부러 제껴요. 저렇게 뭐냐면 야, 너 나랑 동기잖아. 네가 법무부 장관인 거지만 나 검찰총장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잖아. 네가 옛날에 나한테 형이라고 불렀었잖아. 그렇게 일부러 저렇게 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딜 소파에 등을 기대?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저런 자세로 앉아있지 않았어요. 저놈 분명히 다리 좁힐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정도 허벅지 힘도 있고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좁힐 수 있는데 안 좁힌 건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보여요. 그러니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미세하게 보이는 심리학적으로 보이는 건데 박범계 장관은 이 정도로 앉는 건 정상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박범계 장관은 보통 정치인들이 저 정도로 앉아요. 근데 미세하게 보면 윤석열은 훨씬 더 뒤로 제꼈어요. 거만 떠는 거지. 이걸 갖고 비판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상급자 하급자 하듯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동등하다면 네.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저렇게 거들먹거린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미팅 자리를 법무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 사진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비판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무부에서 저 윤석열을 불러들여 놓고 나서 저 사진을 몰래 찍고 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데 사진을 찍고 공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업무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찍은 사진에 저런 불량한 자세로 앉아있는 놈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걸 공개한 걸 문제를 삼습니까? 아니 공개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겠지. 논란이 안 됐으면 문제를 안 삼았겠지. 윤석열 총장한테 더 가바가 필요할 것 같아. 가바. 왜냐면 저희 지금 앞에 사진 자세히 보면 박범계 장관은 양복 단추를 지금 채웠고요. 예. 윤석열은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지금. 그리고 가바에 코코메디 추가합니다. 코코메디 추가.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가시고요. 어찌됐건 최고의 타겟은 이성윤의 중앙지검장에서 끌어내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 한동훈 복귀시키고. 예. 한동훈은 거의 복귀시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닥쳐. 유임시킬 거야 이게 나왔던 거고. 한동훈도 검사장인데 법무연수원 이런 데 가서 지금 사법연수원인지 뭔지 거기 들어가서 뭐 연구하고 있잖아. 연구위원이잖아요. 예. 얘를 어디 수사부서로 데리고 오는 무슨 최소한 뭐 지검장 정도는 시키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너 처박혀 있어. 이성윤은 유임해.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씨발 그러면 두 번 만나지나 말든가 씨발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러니까 추범계라는 말이 나오죠. 추범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요. 저는 우선 이번 인사를 보고
생각을 한 거는요. 박범계 장관이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거쳐오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배운 부분이 있다. 학습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희생을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였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봤냐면 우선 윤석열이 쪽에서는 항상 실체가 자신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매번 절차적 절차를 계속 논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의견 청취한다고 2번이나 불렀습니다. 한 번 부르면 또 뭐 기억 못할까봐 2번이나 불러가지고 야 절차 분명히 밟았지? 라는 거 분명히 확인했고 그다음 2번째 윤석열이가 요구를 한 게 있죠. 네, 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요. 한동훈 복귀시키자라고 한 부분을 받아주지 않는 대신에 추미애 장관의 신복이라고 불렸던 심재철 국장을 법무부에서 내보내고 검찰로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동훈 복귀를 안 해주고 대신 심재철을 내보낸다 이렇게 하나를 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을 내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임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의 완전 신복으로 불리고 있는 대전지검장을 그대로 유임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치적 공격에 0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해서 애매하게 처했다. 사격 좀 해왔구만. 0점을 잘 못 맞춰가지고. 네. 어쨌든 보입니다. 지금 그 대전지검장 유임시킨 거는 아까 그렇게 이제 신민님처럼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 있잖아. 이성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검찰총장 1순위란 말이에요. 계속 스크래치를 내서 내 후임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미쳤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일부 분들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장관 인사에 그 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심재철 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다시 수사부서로 복귀하는 거고 법무부에 어떤 사람이 오던 간에 그것은 법무부 장관 관할이잖아요. 예전에 법무부는 14개 국을 다 검사들이 장악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검찰국장 정도만 지금은 검찰이 지금 자리를 맡고 있는 정도라고 일단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무한할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동아일보가 그런 보도했었죠. 이 인사안을 5분 전에 통보를 받고 윤석열이 참 그랬다고 가족 오락관 아니냐? 참 그랬다고. 몇 대 몇? 요즘 그거 아는 애들 없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인사라고 하는 게 앞으로 또 다른 인사가 있겠지만 윤석열의 임기가 지금 7월 달까지 7월 중순까지니까 실제로 윤석열의 임기는 5개월밖에 안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 인사는 없어 이제. 예. 뭐 원포인트 인사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놓은 그 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윤석열이 인사권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런데 대통령도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내임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사권 끝났어.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좀 받아들여질려나 했는데 거의 쌩까였어. 그럼 윤석열은 뭐야? 앞으로 검사 새끼들은 대표적으로 기회주의적인 놈들이 많아. 얘네들은 자기 출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보다는 더 길게 갈 가능성 거의 100%란 말. 특별한 돌발 상황만 없다면. 그럼 윤석열한테 누가 줄 섭니까? 일부 몇 사람 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바지 중에서 제일 뜨겁다는 핫바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진짜 100도씨의 핫바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을 검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에 줄 섰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두고 봐야죠. 또 단독 달고 나올 겁니다. 근데 핫바지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핫바지가 아니고 식물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식물 총장이 되셨는데요. 친환경 총장님 되셨네. 참. 네,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였나요? 조선일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먼저 어떤 식으로 검사 인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고 의견을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검사 인사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찾아봤어요. 얘네들이 지적하는 두 가지 부분은 윤석열이 주장한 것은 왜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거 하나. 두 번째, 왜 갑자기 결정을 내려가지고 통지도 안 해줬는가? 네,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지금 조중동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왜 윤석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는가? 검찰청법을 찾아보게 되면 의견 청취만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건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인사 절차를 거칠 때 우선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사전 통지 규정이 있어야 돼요. 사전 통지 규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할 것인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그 안을 던져주는 사전 통지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읽은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을 해요. 그렇게 의견을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한 이 법무부의 행정청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찰청법은 그 어디를 뒤져봐도 사전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통지해줄 의무조차 없고요. 두 번째, 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사권을 윤석열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외부에다가 통지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 사람의 의견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검찰총장에게 법적인 인사 권한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에 따른 당사자, 검사 당사자들에게 통지만 하는 역할,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는데요.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요. 예. 따라서 조중동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지적한 부분 다 뒤져봐야 2개인데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고 이번 인사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갖고 이제 조중동들이 또 뭐 윤석열을 이제 식물총장이 됐네 막 까던데 그냥 인간적으로 아싸하게 솔직히 말해볼게. 너희들 같으면 저지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의견 반영해 주겠니? 아니 정권을 흔들기 수사만 하고 있는데 윤석열 의견 반영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실제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 무상급식 같은 거예요. 처음에 정권 막 들어서 가지고 정권을 주면서 인사권 비슷한 것도 한번 써봐라. 네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가 추천하면 다 받아줄게 했던 그 시절에 윤석열은 무상급식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먹어봤어. 근데 도시락 싸갖고 다니라고 하니까 못 참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정상인 거라고. 윤석열 이후에도 검찰총장이나 누구는 인사권들 제대로 반영 안 될 거야 앞으로는. 예. 그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다 들어줬더니 이 새끼가 하늘로 푸는 줄 모르고 이런 나쁜 짓거리 했던 그런 검찰총장을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 인사권을 받아들여 주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쪽 세력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바지를 안 벗기니까 식물총장이란 말에도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족 오락관 대신 윤석열 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검사들은 다른 권력에 줄을 설 것이고 예. 아까 말한 그 심재철 검찰국장이 떠난 자리에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들어왔다고 해요. 검찰국장이면 검찰 내에서 아마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가장 센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 언론에 그런 표현들이 너무 좀 진짜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학교 후배고 누구는 뭐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신민 선생님, 네? 뭐 이명박 알아요? 아, 전화 온 적 있는데요. 네, 총학생회실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말이야 바보야. 내가 이 학교 총학생회에 자기가 이제 저거라고 자기 밑으로 줄을 서라고 해서 저희는 신계륜입니다. 네, 전화 끊으세요. 네. 아니 근데 그게 한국 사회 특히 예. 검사 판사들이 인맥 중요하잖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도 주무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경원, 윤석열이 다 그런 동문들이고. 근데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대학교 출신이지만 서로 노는 물이 달랐잖아요. 변호사와 검사로서. 근데 저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 솔직히 나도 깨놓고 이야기해서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같은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후배이거나 그러면 후배든 선배든 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서로 잘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패싱하면서 실제로 그 나란 일 보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공적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게 맞지만
언론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박범계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검찰국장으로 꽂았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어쨌든 그런 측면들은 아직도 그쪽 내에서는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유 서울 남강구 어디 있는지 드러나 보셨어요? 그렇게 기대하시면 동양대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고등학교 뭐 인맥 이런 게 너무 웃기고 사실 고등학교는 3년밖에 안 다니는 건데 서로 만났을 그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를 굳이 선후배로 엮는 것도 웃기고 마지막으로 뭐 윤석열이 인사안을 박 장관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줬다 이런 걸로 신경질을 내던데 뭐 파이널 리뷰를 지가 합니까? 아니 만약에 보내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파이널 리뷰라고 하면 있어 보인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지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붙일 거예요. 뭐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상사가 아닌데 이걸 뭐 안 보여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자체가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 앞에 의견 청취 바로 앞에 사전 통지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검찰청구에 없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참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허참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대노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저는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기한 거지. 좀 심리적으로는. 어떡하지 씨발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딱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추범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요. 요것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예, 그 추범계라는 표현과 허참한 거 이런 거 있죠. 다리 벌리고 있는 거 이거 다 징계 사유예요. 이거 다 징계 사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징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징계세요? 설명해 봐요.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상급자에 대한 그 예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다리를 어디서 벌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이 허참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정진웅 검사예요.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의 움직임 하나하나 전부 다 딴지를 걸면서 윤석열이 다 방해를 했죠. 수사를 다 방해하게 정말 다양한 꼼수를 썼었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 종결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러면서 서울지검의 그 뭐 수사팀에서 막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이게 뭘까? 이건 결국요 한동훈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는 건데 이게 저는 윤석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성윤을 잘라버리고 한동훈을 복귀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성윤을 내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아이폰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종결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종결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복귀를 해버리게 되면 한동훈이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해결을 할 거예요. 이건 결국 아이폰이라는 거 하나를 두고 이성윤과 한동훈 데리고 들어오고 이성윤은 내보내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만 돼요. 이 안에 아이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핵심이 돼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저기 아주경제 기사에 보면은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푸는 단계가 1단계, 그다음 비밀번호가 풀리고 나면은 이제 삭제한 정보를 포렌식하는 단계가 2단계. 여기서 포렌식은 할 수 있는데 1단계 비밀번호 푸는 걸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1단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됐잖아. 이거가 됐는데 인사도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이러면 윤석열은 완전히 3회 초과거든요. 그래, 잠깐만 신민님. 아이폰 푸는 문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새날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다른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 네. 셀레브라이트 공지 떠 있는 거. 한번 쉬세요. 한번 쉬세요 진짜. 마이크 꺼. 그러니까 버전 업된 거 최신 버전에 대한 그 업데이트도 완료됐고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AS 해줄 테니까 공문만 보내라. 그럼 우리 출장 가서 해줄게 했는데 대검에서 지금 메일을 안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박범계 장관 뜻이나 이성윤 지검장 뜻이나 똑같습니다. 당연히 포렌식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허참이 뭐랄까 이게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가 아니라 한동훈 수사 제대로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당연히 알지. 아니까 쫄아 있는 거죠. 최소한 내가 했던 말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진인지 글인지 영상인지는 몰라도 뭐 알겠죠. 그럴수록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다?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이다. 이성윤은 계속 흠집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돼서 너무 논란이 되면 승진 못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병우입니다.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나서 그 수사했던 주요 라인의 4인방 중에 유일하게 검사장 못 되고 검찰 나온 게 우병우예요.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